네, 글로벌 이슈를 이렇게 분해해서요, 국내 전략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김종유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일까요? 네, 미국의 설비 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요. 그것이 또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설비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설비 투자는 전반적으로 네. 모두 다를 포함하는 거죠. 네. 뭐 주택 투자부터 포함해서 공장의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산업들의 설비 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건데요. 뭐 주택 부분은 따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주택 부분을 제외한 쪽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 부분을 제외한 설비 투자를 네. 지금부터 볼 건데요. 이제 비주택 설비 투자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조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구조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과연 어떤 구조물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봤을 때 광업과 통신 부분의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위기 이후에 통신의 전체적인 투자 비중도 전체 투자 쪽에 설비 투자 쪽에서 5%까지 비중이 늘었고요. 원래 2%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광업 및 채굴 관련 투자도 2%대에 불과하던 비중이 5%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산업에서 설비 투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살펴본 그림처럼 이 구조물 투자의 흐름은 광업과 통신업종 두 가지가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력가스 쪽, 유틸리티 쪽이 아니라 광업 쪽이라는 거죠. 순수 채굴업 쪽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채굴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천연가스 생산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는 원유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죠. 그러니까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광업과 채굴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비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원유의 생산량과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들의 가격도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량, 원유의 수입량까지 줄이는 그래서 미국의 수출입 동향을 최근에 보시면 사우디 쪽 비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자체 내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휴스턴 같은 지역, 원래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도시인데 최근에 이쪽 지역이 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미국에서 지금 활발한 액티비티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것을 지표상으로 보니까 네. 이 광업 및 가스 채굴 업종의 가동률이 지금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 가동률이 한 7, 80% 정도 되면 풀가동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100%가 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설비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 업종은 앞으로도 무언가 더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의 좀 구조 변화까지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원유의 수입 자체가 좀 줄고 셰일가스 네. 등의 대체 투자가 대체 에너지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에너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대체 에너지도 있고 그린 에너지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변화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주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그 화석 원료도 줄어들고, 네. 에너지 산업 구조가 변하니까, 뭐 네.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것 같지만, 절대 그 오산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효율도 안 나오죠. 돈도 더 많이 들죠. 미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산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부가 네. 보조금을 줘가면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효율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다른 방향을 찾았다. 이 네. 다른 방향이 셰일가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장기 생산 전망을 보시면 적어도 2016년까지는 타이트 오일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셰일가스는 적어도 2040년까지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원유고 이쪽이 가스인데요. 이 타이트 오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게 암석에서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암석층에는 가스도 녹아 있지만 그 안에는 그 기름도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오일이 나오는데 이 오일을 타이트 오일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셰일 가스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동일한 그 혈암층에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시추를 할 때 원유를 시추하는 그 위에 그 천연가스가 그대로 녹아 있죠. 그래서 네.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원유를 채굴을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가스가 녹아 있는 층에 일부 바닥에 오일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타이트 오일도 혈암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장기 생산 전망이 2016년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 대한 개발 여력이나 개발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그린 에너지, 물론 육성은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태양광도 그리드 패러티가 멀었고 풍력은 그리드 패러티를 바라볼 수가 없고 네. 현재 구간에서 지금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 자체가 그리드 패러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건 그린 에너지가 절대 주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쪽으로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린 에너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뭐 돈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쪽일 텐데 자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김종현 위원과 저도 살짝 잠시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실제로 셰일가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중에서 뭐 부품 공급하는 정도의 기업들만 있다 이런 얘기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실제로 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ENS라든지 네. 일부 기업들이 있죠. SKENS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인가요?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충분히 SKENS 같은 기업들이 네. 있다라는 거죠. 네. SKENS는 상장 기업은 아니고요. SK의 자회사인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좀 더 표면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시추 방법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존의 천연가스는 수직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직으로 수출을 해서 이제 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거라면 지금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죠. 수직으로 파서 수평으로 쭉 가서 거기서 이제 수압으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일종의 물질들을 다 끌어당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분리 정제를 통해서 타이트 오일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타이트 오일 분리해낸 걸 가지고 뭐 가스도 분리해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묻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우림기계라고 하는 기업이 실제로 이 수압파쇄법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시설에 있어서의 기업 박스를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단기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얼마나 수출하는지 또 이 수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호주라든지 러시아, 뭐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셰일가스를 이제 모두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압파쇄법이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개발하는 비용 자체에 비해서 편익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기존의 천연가스도 이제 배송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뭐 배로 나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지역은 배로 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파이프로 가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철관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휴스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향후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지 정도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옆에 이제 이 중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중국도 셰일가스를 매장량 기준으로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이 지금 현재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 알제리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들,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뭐 북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국 쪽에서 개발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쪽에도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전망을 보시면 적어도 2016년부터는 타이트 가스, 타이트 오일, 뭐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을 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뭐 보냉제 관련 기업이라든지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그와 관련된 뭐 부품주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뭐 관련된 기업을 저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지금 원유의 전체 전 세계 소비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자동차, 운송 이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천연가스 자동차가 해외에서도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2012년까지 1,600만 대 이상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뭐 분기당 몇만 대 팔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보다 실제로 더 효율성도 높고 그렇죠. 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향후 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천연가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해도 해결할 수 있는 또 실제로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국내 상장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것이 정말 넓어진다면 현대차에서 아무래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LPG 관련 기화기를 만들고 있는 국내 업체 중에 하나가 모토닉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천연가스 쪽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쪽 산업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기화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모토닉 같은 기업들이 그나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미국의 이 설비 투자의 변화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방 쪽에서 우림기계 같은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겠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뒤쪽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고 뒤쪽에 놓여 있는 산업이 더 많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도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된 만큼 한 번 더 좀 읊어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또 SK자회사인 SKENS까지는 실제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가깝다 말씀 주셨고요. 부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들로 우림기계와 휴스틸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좀 더 주목해보자 하는 쪽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아무래도 모토닉 정도가 그나마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